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성남시 3인방은 어떻게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 대장동 3인방을 만나게 됐을까요? 어떻게 서로를 믿고 돈을 주고받는 사이까지 된 걸까요? 쉽게 된 게 아닙니다. 궁금하시죠?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 세 사람은 대장동 팀으로부터 지금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자, 인물 백과 시리즈 이번엔 대장동 팀 3명과 성남시 팀 3명이 어떻게 엮이게 됐을까? 그 스토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만남부터요. 자, 2009년으로 갑니다. 2009년이라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된 직전이죠. 2010년이니까 당시에 남욱, 정영학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 추진위원회 자문단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변호사 회계사니까 이제 자문을 하러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발만 되면 대박을 날 수 있겠구나 직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땅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대장동 땅을 가진 이 먼저 참여한 분양 시행사들을 막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장동 땅 한 80% 가량을 차지하게 돼요. 자, 그런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대장동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은 되는데 그 개발 방식이 공영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공사를 세워서 직접 성남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성남시장이 된 뒤에 2011년 3월 이 대장동 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공영 개발하겠다는 거를. 자, 대장동 팀은 큰일 난 거죠. 공영으로 개발을 해버리면 본인들이 낄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 공영 개발을 민간 개발, 적어도 민간과 성남시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개발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답을 찾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바로 유동규 본부장이었습니다. 자, 2011년 10월에요. 남욱은요,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최윤길. 당시 대장동 시의원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이 건 때문입니다. 자, 일단 만나요. 만나서 뭘 하느냐?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유동규 본부장을 소개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장동 사업 민관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핏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유 본부장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 공약한 게 이 대장동 위례 이런 걸 빨리 해야 하는데 이걸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빨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본부장을 하는데요. 이 공단은 개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몰래 대장동 위례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사 설립이 유동규 본부장의 지상 최대의 과제였던 거죠. 그럼 이게 왜 안 되느냐? 이 공사를 설립을 하려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성남시 의회 다수를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은 남욱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하려면 공사부터 설립해야 되니 그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남욱은 이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당시 기자였던 김만배. 왜? 성남시 의회를 로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대장동 팀이 성남의회의 로비를 시작할 즈음 검찰은요. 자,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본부장의 발언이 미묘하게 바뀐 것을 확인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들과 만나서 제3법인을 만들면 민간과 공동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처음으로 민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힙니다. 같은 달 유동규 본부장도 대장동 개발 관련 설명회에서
성남시가 주민 사업을 송두리째 가져갈 이유가 없다면서 민관 개발 의향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자, 김만배를 앞세운 대장동 팀은 성남시 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단계로 작전을 짭니다. 1단계는 대장동 시의원인 최윤길 시의원을 의장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최윤길 시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민주당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결국 의장으로 만들어냅니다. 2단계 작전은 이제 원래 하려던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최윤길 시의회 의장이죠. 의장을 만나서 노골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대장동 사업이 성공한 이후에 거액을 드리겠다. 실제로요, 지난해 이 대장동 사업이 배당이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은 40억 원을 주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 실제로 매달 1,000만 원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혐의로 최윤길 의장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최윤길 의장은 같은 당인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킵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으로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었잖아요. 엄청난 과업을 해낸 거죠.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된 바로 그 다음 달인 2013년 3월 남욱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대장동 외에 다른 사업도 도와주겠다. 그런데 옆 사람을 컨트롤을 해야 하니 총알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장동 팀은 바로 다음 달인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본부장에게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줬고 그 혐의로 유동규 본부장은 구속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 다른 사업 이야기도 했지요. 위례개발 편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13년 7월 유동규 본부장은 남욱에게 위례개발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등장인물을 보면 대장동 팀은 남욱과 정영학이 중심 인물인 것 같고 성남시 팀에선 유동규 본부장만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새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대장동 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유동규가 원하는 것만 해준 거예요. 공사만 설립을 했지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척이 되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 2013년에 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1년이 지나도록 이 대장동 사업 개발 뭔가가 지지부진해집니다. 게다가 사업자 공모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 사업을 따낼지 여부도 지금 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만배가 나서서 정진상과 김용을 포섭하려 했다는 게 이 대장동 팀이 법정에서 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의형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2014년 6월에 남욱과 정영학의 통화 내용이 이제 녹취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만배가 처음으로 정진상 실장에게 대장동 땅 이야기를 꺼냈고 정진상 실장은 요렇게 4명이 의형제를 맺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대장동 재판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달에 정영학 회계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당시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을 만나서 대장동 사업의 물꼬를 확실하게 텄고 당시 정진상 실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한 게 2014년이고 실제로 2015년 6월에 대장동 팀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대장동 팀과 성남시 팀은 결과적으로 공생을 한 셈이 됐죠. 자, 대장동 팀은 대장동 개발하면서 당연히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자, 반면에 성남시 팀 입장에서는 대장동 개발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잖아요. 공약 이뤘고, 자, 요 대가로 지금 정치 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3편에 걸쳐서 최근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인물들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람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라든 다른 이슈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